벌써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들 행복한 설 명절 가족분들하고 잘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부가 이 똘똘한 한 채마저 거주 안 하면은 투기라고 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지금 예고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우리 장관분들도 앞다투어서 지금 막 집을 팔고 있죠. 그래서 잠실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를 지금 던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압박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의도는 정말로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집 내놔라. 그래야 집값이 잡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비명은 강남의 집주인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세입자들한테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는 지금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는 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기현상.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영상을 혹시라도 주변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2026년 하반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실거래가 10억 이상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지금 3% 부과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지금 집주인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들을 보면 압구정동에 모 아파트가 10억 떨어졌다. 강남에 아파트 몇 억씩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현실화 된다고 하면은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지금 세금을 내게 생긴 겁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들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는 시간을 다 줬다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는 각자가 책임질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선택지는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거나 아니면 세입자한테 이거를 전가시켜서 좀 받거나, 노동원 같은 경우는 아직 집값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치고 엑스퍼트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매매 전세 4분면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현재까지 얼마만큼 상승을 했거나 하락을 했거나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기라고 했던 데가 2021년 10월달, 11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달부터 2026년 2월달까지 KB부동산의 주간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만 지금 매매 전세 4분면 차트를 만든 겁니다. 십자선이 여기에 있죠?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떨어진 겁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매매가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 25%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금천구 이런 데는 어때요? 거의 18%, 15%.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 대비해서 하락한 지역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게 노도강이나 이런 좀 외곽 지역들은요, 아직도 집값이 회복이 안 됐어요. 집값이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버티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틴다는 얘기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하겠죠.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또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똘똘한 한 채까지도 잡으려고 하는 정부의 규제가 무주택자 지금 세입자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서울의 지금 전세 매물은 1년 사이에 지금 25%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요.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매물이요, 무려 89%, 거의 그냥 완전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전세 멸종의 시대로 가고 있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상황 속에서 강북구의 월세는 작년 말보다 28% 이상 지금 폭등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이제는 전세도 못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고, 월세는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래서 서민분들 중에서 상당한 고통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정부의 의도는 사실 아마 이런 풍선 효과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당장 공급을 늘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장 시장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거주하지 않는 이 아파트를 매물로 쏟아지게 만들어서 가격을 강제로 좀 주저앉히겠다. 이게 아마 정부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가 또 개인적인 뭔가 이런 관계에서도 뭔가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이게 꼭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나진 않죠.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풍선 효과, 사이드 이펙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과도한 규제, 좀 억지스러운 규제가 좀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대문구부터 강서구, 동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성북구 이쪽에 있는 이 지역들은요 가격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들까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21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금 풀린 통화량만 얼마인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M2 통화량,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즉시 현금 가능한 이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자, 몇십 년 동안의 통화량을 보시면 어때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통화량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21년 11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에 오르지 못한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송파구거든요. 자, 그런데 송파구가 24% 정도 올랐는데요. 통화량은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통화량이 풀린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분명히 고평가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너무 좀 과도한 규제 아닌가?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시키려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는 동안에 부동산의 하락이나 폭락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막대하게 풀리고 있는 통화량, 거기에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과연 이런 정책들만 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분명한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1, 2년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특히 민간 공급에 좀 더 많은 힘을 쏟아주시는 게 부동산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반전세를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꼭 계약 갱신권을 쓰시는 게 좋겠죠. 뭐 집주인하고 그렇게 얼굴까지 붉힐 일은 없겠지만 최대한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는 게 아마도 돈을 좀 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새로 구해야 된다 이런 지역이 정해져 있다라면은 조금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더 넓히셔서 꼭 내가 바라보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지역들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상당한 매물들이 조금씩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괜찮은 급매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을 절대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럼 어디가 좀 저평가된 건지, 그래서 내가 어디 아파트를 사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평가된 지역을 골라내고 좋은 아파트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도요, 사람의 성격, 능력, 체력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의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인성 데이터, 이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데이터 중에서 일단 최소한 꽝인 데이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지금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이 빅데이터 부동산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백전백승 실전 투자자인 또 김기원이 요 4시간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은 자리가 좀 차 있고 현재 오프라인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방법을 배워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좋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역효과나 풍선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고통을 겪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 나가실 때 반드시 정책의 선순환적인 부분들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책이 가져올 풍선 효과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하시면서 정책을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리치고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하는 좋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